안녕하세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8%로 둔화된다고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언론 뉴스가 얘기하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국이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 늦춘다, 한국 망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상당수의 물자들을 수입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야 되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긴축 속도를 낮추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폭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난리 납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11월 달에 0.75 올려서 4.0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3.0입니다. 이미 1.0%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0.5% 인상하면 3.5 되면 간격이 다시 0.5% 줄어든다 하지만 12월 달 되면 미국이 또 0.75 올려서 4.75 됩니다. 한국은 3.5, 미국은 4.75, 1.25의 간격을 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한국이 11월 달에 0.5%가 아니고 0.2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3.25 되면 12월 달 되면 미국이 4.75가 되면서 간격이 1.5%가 됩니다. 더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2023년 1월 달에 또 0.25% 올린다? 그렇게 깨작깨작 올려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0%, 1.25%가 아니라 1.5%, 1.75, 2%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있는 외화 다 거들납니다.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만 봤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확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견 한켠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잡힌다라고 개소리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물가는 안 잡힙니다. 그렇게 쉽게 함부로 입으로 떠들어대니 한국 경제가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KDI가 미국 기조에 맞춘 긴축 정책이 지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미국은 그럼 가파르게 올리는데 한국만 대충 적게 올리면 한국 경제가 버팁니까? 절대로 못 버팁니다.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꼴대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영국 꼴 난다라는 거죠. 영국 꼴. 저렇게 기준금리 안 올리면, 적게 올리면, 외화 그만큼 유출되고, 외화 유출되면, 이래저래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더 빌려와야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를 안 올리다 그래가지고 한국 채권금리가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미국 기준금리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 결국에는 원화가 약세가 심해져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렇게 함부로 속도 조절을 얘기합니까? 내년 2023년에 경제 성장률 1.8%, 1.6% 될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1.6%만 돼도 다행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 민간 소비가 살아났다? 일시적입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고 하면 시중금리가 7%가 아니라 올해 연말에 8%, 9% 얘기하는데 내년 되면 그냥 10% 넘어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올해 10% 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년 되면요. 최상단이 12%, 14% 될 텐데 저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 웃기지 말라는 거죠. 웃기지 말라는. 지금 5%대잖아요. 내년도 5%대 될 겁니다. 쉽사리 물가가 안 내려갈 겁니다. 왜 물가가 안 내려가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저 모양이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기준금리 올려나가는 건 돈의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이미 지금요 12월쯤 되면 판매 가격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왜? 환율 1200원대 샀던 거 이제 다 소진되고 1400원대 또 원재료도 사면 그걸로 물건 만들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물가가 언제 3%대로 내려갑니까? 지금 5.6, 5.7에서 갑자기 3.6으로 된다? 한 2%가량 떨어진다?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혹은 정부 관계 단체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현재 물가 상승가 높긴 하지만 고물가 속의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KDI가 평가했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면 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까? 예. 미국이 올리니까 맞춰가는 건데 긴축 안 하면 원유 가격부터 수입 물가 어떡하려고요? 과도한 빚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는 치료의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빚 때문에 너무 많이 거품이 커졌다. 근데 저거를 긴축 미루면 달러 다 빠져나가고 더 큰 위험이 올 텐데 긴축을 마음대로 늦출 수가 있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괜찮냐?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면서 적절한 시기 때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큰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뭔가를 한쪽 단면만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빚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이자 부담이 좀 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190만 명 다중채무자들, 그러니까 DSR 70% 이상, 그러니까 번 돈의 70% 이상을 이자나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되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제 파산과 몰락을 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19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중금리 7% 기준일 되는 거죠. 시중금리 10% 되면요. 12%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0만 명이 300만 명 되고 400만 명 되고 500만 명이 될지 어찌아냐라는 거죠. 감당 못할 파산하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사람들이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 긴축이 피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명심해야죠. 한국은행이 뭘 근거로 긴축을 맞춰 나가냐? 빅스텝을 안 할 수 있냐? 환율이 급등하면 더 치명적일 텐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적절히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긴축 속도 조절은 우리의 희망일 뿐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상승폭에 100% 연동할 수는 없어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